한인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어제 뉴욕주 올바니 주청사에서 불법 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는 연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먹고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위기에 직면한 페이스북이 이번엔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이나 등록금 감면 정책 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년 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엄격한 입국 심사로 입국 거부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모 씨는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주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입국 심사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전 소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해왔던 이 씨는 이날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 신청 때 학력을 대졸이 아닌 고졸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씨의 입국 거부는 수년 전 영주권 신청을 맡았던 모 한인 변호사가 최근 이민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 변호사가 진행한 이민 관련 케이스를 꼼꼼하게 전수조사하던 중 이 씨의 허위 학력 기재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연방국토안보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로 귀국 조치당한 한국 국적자는 모두 6,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평균 1,356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이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엄격한 입국 심사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어제 뉴욕주 올바니 주청사에서 불법 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는 연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로 구성된 그린라이트 연맹은 어제 주청사를 방문해 운전면허 접근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운전면허증 신청 때에 소셜 번호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며 제출 서류에 외국 신분증을 인정하며 신청자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은 워싱턴 DC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은 은행 계좌 오픈과 자동차 보험 가입들이 가능해지며 운전면허 발급 확대로 도로 안전 증진과 뉴욕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 하원 의원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할 경우 면허증 신청과 자동차 등록 수수료, 판매세, 휘발유세 등 총 5,700만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을 얻게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연평균 17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먹고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로메인 상추가 들어간 샐러드 등 미리 썰어서 판매된 로메인 상추는 먹지 말고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를 먹은 18명이 추가로 병원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이콜라이 감염 환자는 뉴욕 2명, 뉴저지 7명을 비롯해 16개 주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중 3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5명은 장기 손상을 불러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입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CDC는 평상시보다 30% 정도 높은 입원율이라며 보건당국자들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로메인 상추 제품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로메인 상추를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먹을 때 애리조나주 유마산 상추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장균 감염 증세는 피 묻은 설사, 심한 복통과 구토 등이 있으며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뒤 평균 3일에서 4일 뒤부터 증세가 나타납니다.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벌여왔던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가 건립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최초로 추진된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에 김산옥 전 뉴욕 한인 상록회장이 $10,000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포틀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해 어제 김산옥 전 뉴욕 한인 상록회장 가족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에 $10,000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기린비 건립을 주도하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필요한 $35,000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기린비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초입에 위치한 컨스티튜션 파크에 설치되며 오는 5월 19일에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후원금을 전한 김 전 회장은 고교생들이 뜻을 모아 기린비를 세우는 만큼 꼭 돕고 싶은 마음으로 후원까지 이어졌다며 이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을 본 포틀리 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1년 6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타운 의회에 건립안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배운 어린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린비를 세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린비는 5피트 높이로 원형 조형물에 한복을 입은 소녀의 실루엣이 새겨지며 하단에는 끔찍한 일을 당했던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가 새겨집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예비선거의 경쟁 상대인 신시아 닉슨을 공식 지지한 진보단체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한 모임에서 노동가족당에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풀뿌리 운동단체를 지목해 그 누구도 이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람은 자신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가족당이 닉슨을 공식 지지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경쟁 상대인 닉슨을 지지한 단체에게 위협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독재자이며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위협 발언 논란 뒤 닉슨 측에서 만약 예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11월 본선거에 노동가족당 후보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와 실제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가족노동당의 립톤 디렉터는 17일 라디오쇼에 출연해 가족노동당은 닉슨이 본선거에서 표를 분산시켜 민주당이 패배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닉슨이 예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가족노동당의 주지사 후보로 닉슨의 이름이 올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수십 건에 달하는 소송에 직면한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사용자 모르게 얼굴 사진 등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의 피고는 페이스북이 2011년 6월 사진 공유 기능인 태그 서제스천스를 출시한 이후 얼굴 인식 기술에 노출됐던 이용자들로 2015년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도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대선 당시 영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십 건의 소송에 처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비회원이나 비접속 중인 회원의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집단 소송의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소송 변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이나 등록금 감면 정책 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비싼 학비 때문에 사립대 입학을 꺼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의 절반 가까이가 1학년 풀타임 신입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전체 재정 지원의 5분의 1 규모가 학비 지급 요청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비가 55,140달러에 달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경우 1억 3,800만 달러를 2018-2019 학년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중 4,860만 달러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3년 전보다 무려 52%가 급증했습니다. 올 가을 입학하는 학부 신입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에게도 적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에 달하는 성적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넬 칼리지의 경우 99%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으며 뉴올리언스의 트레인 대학도 학부생 39%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의 경우 입학 확률을 높여주는 데이터까지 활용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학이 대기업처럼 재정 모델을 활용해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며 입학을 전제로 한 장학금 지급이나 재정 지원은 결국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이자율마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연내에 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4.42%로 올해 초에 3.95%에 비해서 0.47%포인트나 올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융자 전문가들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안으로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자율이 0.5%포인트 오를 경우 월 페이먼트가 크게 증가하며 30년 융자 기간일 경우 이자로만 수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몰개지 이자율 상승은 주택 구입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되는데 50만 불의 주택을 20% 다운 페이먼트하고 30년 고정 모개지 상품으로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4.25%의 이자율이면 월 페이먼트는 1,968달러이지만 이자율이 5.0%로 오르면 월 페이먼트가 2,147달러로 증가합니다. 월 페이먼트가 약 180달러, 연간으로는 2,160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30년 동안 약 6만 5천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율이 4.25%에서 5%로 오르면 10% 정도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집값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주택 거래는 2017년과 같거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두고 벌써부터 한인단체 간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최근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4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온 한인축제의 역사적인 장소를 감안하지 않은 계획이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 역시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한국 문화 교류 행사의 발상지를 무시하고 사실 교민들의 여망과 스토리가 없는 회관이라면 이 녹지 공원 말고 다른 개발지를 찾던가 가상현실 같은 꿈이니 필히 접어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축제재단은 커뮤니티 센터 건립안은 상공회의소 측과 전혀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양측의 건설적인 합의를 위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LA 상공회의소는 서울국제공원 부지에 1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주 LA시 관계자들을 초청해 센터 건립에 대한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LA시에서 노점상 영업이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노점상 영업을 합법화하는 대신 라이센스 발급제를 도입하고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일정 신청비를 지불하고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또 조례 안에는 노점상들과 인접한 소매업소들과 건물 소유주들이 노점상 영업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지만 안전과 위생 문제 등의 이유로 항소는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LA검찰은 법적인 부분을 오는 7월까지 검토할 예정이며 조례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뉴욕 크리스트 경매에서 덕원 공주 인장이 최고 응찰가인 23만 7,500달러의 한인에게 낙찰됐습니다. 덕원 공주의 인장은 당초 한국의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도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로 하여금 경매를 중단시키고 환수 작업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라스베거스 베네치안 호텔 한인 부사장 미아 뱅크스 씨가 회사 단합 행사에서 직원이 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이 호텔 카지노 카드 딜러인 앤소니 우로벨로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이 현재 추적 중입니다. 라스베거스 메트로 경찰국은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욕 한인사회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장 목사는 2015년부터 해외 한인신문과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과 정부를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장 목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포틀리에 거주하는 조슈아 김 씨가 척수 종양으로 투병 중이며 치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뇌종양 이후 척수 종양을 진단받아 또다시 투병 생활에 들어간 김 씨는 병마와 싸우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소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펀드미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포기할 수 없다며 치료 비용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